목표의 법칙. 첫 번째 원리, 마감일을 지켜라. 어떤 곳에 세 사람의 벽돌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이 첫 번째 벽돌쟁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아요. 벽돌 쌓고 있죠? 자, 보이시죠? 벽돌 쌓고 있는 거. 이 두 번째 벽돌쟁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일한답니다. 돈 벌려고요. 돈 보이세요? 세 번째 벽돌쟁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을 꾸듯이 밝은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여기에 근사한 병원이 들어설 거예요. 아마 영원히 이름이 남을 아주 대성당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가슴에 오아시스가 될 교회가 되겠죠. 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쟁이가 말이 많네요. 세 번째 벽돌쟁이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벽돌쟁이를 하면서 야간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 설계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별 볼 일 없는 벽돌쟁이에 불과하지만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장래에는 틀림없이 인류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내년에는 자격시험도 보게 된답니다. 그의 눈은 빛났고 그의 말은 또렷했습니다. 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벽돌쟁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별로 인생 목적 별로 없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냥 그날 먹는 사람들이구나. 그날을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큰 빛을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말이 좀 장황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야기한 벽돌쟁이는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이제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 사람 뭔가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 큰 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발명이라든가 과학적인 발견, 또 기술 개발, 이 사업의 성공, 뭐 이런 것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명확한 목표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 자, 두 번째 원리는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유명한 학설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두 개의 의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현재 의식이고 하나는 잠재 의식이라는 건데 이 현재 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이제 사는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그 의식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건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직장생활, 뭐 인간관계 모든 걸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의식적인 사고를 그 프로이드는 현재 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달다, 짜다, 또 뭐 몸이 아프다, 뭐 가렵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지각도 현재 의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 속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10%밖에 안 된다.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90%의 그 마음의 정체는 잠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크잖아요. 월등하게. 9배죠. 9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행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게 바로 이게 무의식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이 힘이 큰 거죠.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을 잠재의식,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 잠재의식이 훈련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다. 또 이걸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실현해내는
그 만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거는 본심만을 받아들여요. 본심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주려면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라. 목표인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흔히 이제 소원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소원과 목표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소원과 목표와의 차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거는 소원이에요, 소원. 자, 해외여행을 꼭 가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는 의지가 들어가, 의지력이. 목표에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에는 현실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성공한 자는 소원과 목표의 차이를 알고 있다. 이것도 명언이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인생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매일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자신의 그 의지력에서 우러나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작은 목표. 뭐 큰 거 말고, 거창한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민족과 국가와 뭐 세계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외치지 마시고, 작은 목표 하나 설정하시란 말이에요. 작은 목표. 그래서 이 목표 설정 자체가 나의 그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시켜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허한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남을 생각해라. 이 최고의 정상을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살고 사회활동한다.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부당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이고 이제 쇠고랑을 차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모양새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최고의 정상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행복해지려고 이런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 돈과 지위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제 사상 누각이다. 사상 누각이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진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강풍이 한번 불면 그냥 깨끗하게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데, 도덕성도 이제 되겠지만은 하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가치관, 또 관계에 대한 가치관인데, 이 자신만 행복해진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럼통만한 재산을 욕심을 부려가면서 작은 컵에다가 들어붓는 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거는 컵 한 잔 분량의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바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롱텀을 모르고 이 인생을 모르는 거지. 인생의 뭘 모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회를 보니까 그 공유 냉장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그 이웃과 그 남을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빵집 같은 데 가가지고 기부를 해요. 자기가 뭐 잔돈은 그냥 거기다가 잔돈을 남겨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도넛 하나 먹고 남도 좀 도넛 하나 먹게끔 거기다가 남겨놓으면은 그 일정한 공간에다가 그 도넛을 놓고서 밖에다 붙여놓더라고요.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도넛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몇 개가 와서 지나가다가 드세요. 그러면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먹는 거죠, 주로. 사회 약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어떤 동네에는 그 공통 그 냉장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냉장고에다가, 이제 냉장고는 장기 보존을 해야 될 것들, 뭐 우유라든가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관해 두고 아무나 그걸 꺼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대단하다. 참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고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릇은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그래도 그 그릇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멍멍이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드럼통만한 재산을 욕심을 부어가면서 작은 컵에다가 들어붓는 건데, 남은 건 그 컵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재산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실유 재산, 공유 재산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은, 실유 재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 자체만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힘과 위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원리는 소망을 실현시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실행하지 않는 착상을 공상이라고 그러죠. 공상. 응? 망상이라고도 하고, 야, 공상에 사로잡혀 있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이 공상과 망상 속에서 생활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실행과 착상과의 경계를 잘 구별을 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막연한 공상에만 심취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행동은 조금도 수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질책을 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데 앞장서 계십니까? 이 현대사회가 참 복잡하면서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뜻밖의 결과를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이제 있겠죠. 원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막연하다. 구체적이질 않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뭘 하든지 그냥 잘 살면 좋죠,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도착할 목적지 없이 그냥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땀 흘려서 열심히는 살고 힘들여서 일은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하고. 소망을 현실화시켜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나누면서 이 목표를 생각해야 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목표 달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목표.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그려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샐러리맨이고 아직은 이제 경력이 작은데, 내가 이제 장차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10년 내로는 독립을 해서 어떤 규모의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뭐 프랜차이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뭐 글로벌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제 승용차는 어떤 급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몇 명으로 하고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에만 멈춘다 그러면 이제 망상이 되겠죠. 헛된 꿈이 되는 건데 공상이나 망상이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현실화가 된다. 3년, 5년, 10년 내로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능률적이고 탁월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행동을 시도하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매주일마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매년마다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한 달만 돼도 벌써 작은 성공들이 벌써 이렇게 눈에 보여요. 1년, 3년. 요즘에 뭐 눈 깜짝하면 시간이 그냥 확확 지나가는데, 예? 자, 6번째 원리는 신념을 가져라. 그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있죠. 원하는 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to have, to be. 뭐 이게 인생의 아주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미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화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희망이나 바람이 단순한 꿈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념이 중요하죠. 신념. 신념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념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사회생활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뭐냐,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이걸 확실히 그리고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이 실현된다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망상이나 공상에 그치지 않고 이 희망이나 바람을 단순한 꿈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7번째,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성이 결여된 자세와 이 소극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게 되면은 뭘 하겠어요?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직장 내에서 어떤 승진을 했다, 타이틀을 받았다, 그래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그 순간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야 돼. 다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일에 있어서 창조성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말인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8번째 원리,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것만큼 견디기 힘든 건 없습니다. 이 무언가 활기를 자극하는 사건이 없다면 이 산다는 게 참 시시하게 느껴지겠죠. 지루하고. 그러니까 따분한 것,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이 무미건조한 심정, 이거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두뇌, 브레인이 있는데 우리 두뇌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숙달하게 됩니다. 그 능률이 상승하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일 계속하게 되면은 능률은 오르고 일은 빨라지는데 숙달됨과 동시에 이 나태함이 생긴다는 나태함.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실증이 나는 거죠. 실증. 따분하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심적인 나태성에서
벗어나서 심적인 나태성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목표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타트, 시동 건다고 그러죠. 붕! 스타트가 중요하다. 요거 이제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의욕이 솟구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내일 아침을 위해서 잠깐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일 스타트할 때 순조롭게 시작이 되겠죠. 자, 9번째는 처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일할 때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할 때와 세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말의 이제 그 진의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미지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따른다는 거죠. 처음 일할 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증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딸 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학원을 많이 가는데요. 학원을 미국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환경이 운전면허 따는 그 환경이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다른데 미국은 이제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 이제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많은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한국의 100배 이상인데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한반도의 4배인데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런 대중교통이 있긴 있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여기서 저기 한국 같으면 걸어서 슈퍼 같은데 미니 슈퍼 가서 간단한 거 사더라도 다 여기 미국에서는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면허 따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학원에 가서 주로 따게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 운전면허 땄을 때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필기시험 합격하고 이제 실기를 보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처음 자동차를 접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떨렸어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차를 몰고 다닐 때 뭐 그런 심정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포심이 들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공포와 불안. 그런데 어쨌든지 하여튼 견뎌내서 그걸 이제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낸 그 용기가 있어서 마침내 어떤 자기의 바램을 달성한 건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예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이 어둠인 미지의 긴 터널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걸어 나가는 것이다. 자, 10번째 원리, 나에게는 숨은 힘이 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손동훈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이더스의 손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 사항을 잘 킵하셔가지고 보관하셔서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으로 금방 변화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정해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그걸 종에다 써라. 분명한 목표를 종에다 써라.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날짜야, 날짜. 이 목표 달성을 언제까지, 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목표 달성을 언제까지 하는,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날짜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한 달 내로 요거를 달성한다. 3달, 뭐 1년, 뭐 3년, 10년, 뭐 또 너무 또 롱텀이면 막연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다. 열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감. 확고한 자신감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한 신념.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 반드시 달성된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5가지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 첫 번째 분명한 목표,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 네 번째 뭐였어요? 자신감, 다섯 번째는 신념, 강한 신념. 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이번에 해낸다 말이야. 나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고 나는 내 뒤에 있는 다리도 다 불태웠어. 나에게는 난 배수의 진을 쳤어. 나에게는 전진뿐이야. 나는 항상 전진한다. 응? 또 나폴레옹의 말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11번째 원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100%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은 뭐 인간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다단하고 100%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인간 마음이 또 수시로 변하는데 이 세상에는 100%짜리 행복이라는 것은 없고 또 반대로 100%짜리 불행도 없는 겁니다. 난 불행하다. 나는 뭐 억울하게 살아왔다. 그게 아니라 100% 행복이 없을 뿐더러 100% 불행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했다가 이게 그 목욕탕에 가면은 그 찬물 들어갔다 더운 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행복과 불행이 그런 것 같아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건 다르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의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수시로 변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오늘 경기가 올라갔느냐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상승했느냐 하강했느냐 그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롱텀으로 봤을 땐 그게 보이는데 매일 매 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행복 불행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반반씩.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고 입 벌리면 넣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성공했다. 자기 잘난 체를 한다. 아주 명품 옷으로 그냥 쫙 빼입고 나왔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를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운이 따러.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정말 너무 불행해. 나에게는 불운만 가득한가 봐. 자, 그런데 생각은 자유지만은 이거는 고치셔야 돼. 나는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일마다 작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하나의 그 인생을 형성하고 운명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그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거 그 하나, 행동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을 일으키는 그 근본 힘이 뭐냐? 원동력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그려진 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나 운이 없어. 나 정말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 자, 오늘 혹시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말도 마세요. 송 교수님 말도 마세요. 나 아주 그냥 나쁜 일이 그냥 줄을 짓고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그 악순환을 깨트려야 돼. 자기 스스로가 악순환을 깨트리는 그 최대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엑기스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 나쁜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면 안 돼요. 나쁜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시면서 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한테. 근데 불행을 불행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난 운이 나빠. 난 아주 안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늘에서 나에게 그냥 블레싱을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행복의 파랭새가 스스로 찾아와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행복의 파랭새가 놓여진다고. 자, 목표의 법칙인데요. 잠깐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감일을 지켜라. 그래서 거기 이제 세 사람 벽돌쟁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벽돌쟁이한테는
벽돌 쌓고 있어요. 무뚝뚝하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벽돌쟁이는 돈 벌려고 지금 이직거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쟁이는 아주 무슨 꿈쟁이 마냥 여기에 아주 근사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것은 만인의 구원을 위한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 커다란 교회가 세워지는데 현재 제가 야간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제 꿈이 이러이러하답니다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또렷하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세 사람 그 사례 분석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세 명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과정에 인간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응? 목표. 여러분 목표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 없이 그냥 방황한다. 그 사람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뭐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 동서고금의 그 발명이라든가 뭐 과학적인 발견이라든가 뭐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뭐 모든 성공자들, 이 성공자들의 공통점으로 한번 이렇게 추려보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라. 이거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무의식. 이게 누굽니까? 학자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게 이제 인간의 의식에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걸 제가 이제 현재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이 90%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잘 훈련시켜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은 거기서 만능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이 무의식의 세계는 본심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라. 그래서 소원과 목표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에는 이제 의지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일마다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라. 자, 네 번째 원리는 남을 좀 생각해라. 남을 생각해라. 자칫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릇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 그릇에다가 그 자기가 번 돈을 모두 다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돈 벌어서 좀 가치 있는 데 좀 쓰세요. 돈 벌어서 그냥 인마이 포켓에다 자꾸 모아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모아놔 봤자 작은 컵에 들어붙는 격밖에 안 돼서 결국에 남는 거는 없어요. 결국에 가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류재산, 공유재산 개념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그래서 뭐 공유냉장고, 그 다음에 뭐 도나스 같은 거 무료로 드세요 하고 이렇게 유리창에다 붙여놓는 거 그런 아이디어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원리는 소망을 실현시켜라.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공상과 망상이다. 그 재미있는 리서치 결과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현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1% 이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망망대에다가 배 띄워놓고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 물에도 빠졌다가 뭐 물도 없이 막 헤매고서 살려주세요 막 이랬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이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떠올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자꾸 체크해봐라. 자, 여섯 번째 원리는 신념을 가져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인간관계 가지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실현된다고 확신을 한번 갖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한 그 희망상 뭐 바램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은 신념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인간의 두뇌라는 게 한 가지 일만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숙달이 되는데, 숙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능률은 오르는데, 이 사고방식이나 이제 행동이 느려진다는 거죠. 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태함이 나타나고, 나태 현상, 결국에 와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일의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라. 그 노하우도 하나 알려 드렸어요.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이게 힘이 솟구친다. 이런 일을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내일 아침을 위해서 조금 남겨둬라. 그러면은 아침에 뭔가 시작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9번째 원리는 처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처음 할 때는 두렵다는 거죠. 처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두 번째 한 다음부터는 세 번째 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강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첫 강의가 오프닝 강의가 렉처가 아주 제일 힘들다고 그래. 그 전날은 이제 밤을 새고 잠도 안 오고, 이제 첫 강의할 때 어떤 놈들이 와 앉아 있을까? 응? 어떤 질문을 또 난처한 질문을 하진 않을까? 엉뚱한 애들이 와 있진 않을까? 별의별 공상과 생각을 다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한 세 번째쯤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이제 컨디션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엄청 힘든 거죠. 자, 10번째 원리는 나에게 숨은 힘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려는 거죠. 나에게 숨은 힘이 있다. 자,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5가지 사항을 제가 엑기스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는 불타는 열정을 지녀라. 네 번째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라. 다섯 번째는 강한 신념을 잃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원리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나는 행복하다. 그 옛날에 그 윤항기 씨인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도 있었죠. 그런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 그 윤항기 씨도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윤항기, 윤복희 그 자매죠. 자매인데 그 윤항기 씨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뭐 오랫동안 사귄 분은 아닌데 굉장히 그때 당시 인상은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그 교단에서도 그분이 총회장도 하시고 어쨌든지 나름대로 인정도 받으셨는데, 이제 목회자가 70이면은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다시 복귀를 하셨죠. 가수로 복귀하셔가지고 가요 무대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도 모르겠네. 나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100% 행복도 없고 100% 불행도 없다. 그 남의 행복을 그냥 배아파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생활이 악순환이 자꾸 이어진다. 그럼 악순환을 깨트리는 최대의 비결은 뭐냐? 그 나쁜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지 말아라. 불행을 불행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꾸 다운을 시키면은 그 마음이 중요한데,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겨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목표의 법칙인데요. 목표의 법칙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잠재의식, 자기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 또 열정, 확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고 탁월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 되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 여러분 정말 최고십니다. 엄지척!